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사연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떼라떼 초코라떼님의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떼는 말이야에 대해서, 초코라떼님 사연. 오래 기다리셨죠? 아, 아니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말씀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저도 지금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밖에 조금 나가요. 춥네요. 썰을 얘기하기 위해서 밖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기다리다가 제가 네. 원래 새벽에 조깅을 하는데 조깅. 기다리다가 예,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 네네. 아무튼 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시겠다. 잠시만요. 몇 좀 네? 물어볼게요. 네네. 네, 무슨 띠세요? 저 호랑이띠요. 반갑다, 친구야. 친구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아유, 운동하고 있구나, 우리 친구. 아유. 친구 맞나요? 그치. 올해는 과연 범띠에 해라 그랬잖아, 친구야. 우리는 친구지. 25살이지? 네. 반가워, 친구야. 좋아. 그럼 우리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범띠 친구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 제 사연은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17, 18살 때니까 그때가 몇 년도지? 한 2015년도 그쯤이었을 거예요. 음, 그때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잠깐 전세로 2년 동안 살았던 집에 대한 이야기고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떨지 네. 마세요. 왜 이렇게 떨어? 떨지 마. 괜찮아. 라마다 호흡 좀 해보자. 괜찮아. 진짜 떨지 마. 떨지 마. 네. 네, 안 떨게요. 네, 떠는 게 이제 안 보여서 떨 그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이거부터 안 떨 것 얘기해보자. 같아요. 친구야. 그러면은, 남자 연예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 윤시원 님이요. 아니, 연예인이라 그랬잖아. 나 진짜. 만원절 지났는데, 또 립서비스 해주는 거 봐. 아니, 그거 말고, 진짜 연예인 중에서. 하나, 둘, 셋. 강동원? 진짜, 윤시이랑 한 번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요. 윤시이. 강동원, 오케이.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원래 이 시간대 좀 조깅을 해요? 원래 새벽에 자주 산책 나가가지고 제가 야행성 인간이거든요, 제가. 야행성 인간. 그래, 호랑이 띠가 좀 야행성 인간이죠. 하나.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긴장이 풀린 것 같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바로 시작해주세요. 일단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잠깐 고3 때 신도시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 전에 살았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 동네 자체가 되게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지역이고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묘비를 이렇게 원래 과거에 한 20년 전, 30년 전까지만 해도 묘비가 이렇게 잔뜩 있었던 공동 무덤이 있었던 곳인데 거기를 싹 다 밀어가지고 아파트촌으로다가 만든 그런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자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근처에 대신에 이제 신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는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갔었을 때 첫 인상은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해도 잘 드는 남향이라고 하나요? 남향 집에다가 햇볕도 잘 들고 집도 되게 넓고 깔끔하고 그리고 되게 고층이라서 바깥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되게 괜찮은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밤마다 잠을 잘 때 벽에서 딱딱딱 거리는 소리라던가 아니면 스위치가 이제 탈깍탈깍탈깍 하는 소리가 되게 자주 들렸어요. 저는 그게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어가지고 제가 뭐 귀신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한자라던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이 집 자체가 그냥 뭔가 벽 안에 쥐가 돌아다니나? 아니면은 뭐지 위층에서 나는 소리인가? 이러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집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사 온 집에서는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리거든요. 그 집이 되게 유난히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만 되면은 부엌에서 이제 달그닥달그닥 소리, 그러니까 물 트는 소리도 들렸고 되게 이상한 그런 소리를 많이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살았을 때 안 믿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기억나는 것만으로 해도 3번 정도를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 오면은 항상 서랍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서랍문을 이렇게 닫아 놓고
닫아놓고 이제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이제 그 맞벌이셔서 낮에는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뭐 제 방 뒤질 일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종종 제 방 서랍이 한 1cm, 2cm 정도 살짝 열려 있었어요. 많이 활짝은 아니고 살짝.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면은 아니 이게 왜 열려 있지? 왜 맨날 이렇게 열려 있지? 이 생각하면서 항상 저는 이제 신경 써가지고 서랍을 닫는데 근데 항상 학교 갔다 오면은 그렇게 1, 2cm 정도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원래 가위를 되게 자주 눌리는 편이긴 한데 그 집에 와서 한 2배 정도? 2~3배 정도 더 많이 눌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특이한 게 가위를 눌릴 때 뭔가 형체를 보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소리만 듣고 소리만 들리고 그냥 그 기운 누른다는 기운만 받지 뭔가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남들이랑 좀 다르게 가위에서 되게 잘 깹니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꿀팁일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가위를 눌릴 때 손 발가락을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잘 안 깨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는 이제 몸에 힘을 꽉 주고 목을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보통은 가위 눌려 있을 때 목의 방향이 이렇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 않고 천장 쪽을 응시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꺾여 있더라고요, 제가 목이. 그런 상황에서 가위를 되게 자주 눌리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목을 좀 움직이면은 이게 가위에서 잘 종종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위 눌리기 시작할 때 소리가 들릴 때쯤에 그러니까 눈 떠지기도 전에 초반에 이렇게 항상 가위를 그렇게 깨기 때문에 뭔가 귀신을 봤다던가 아니면 뭔가 형체를 봤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아무튼 저는 그 집에 이사 와서 아무튼 이 이야기를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친구들이 "야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완전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를 아무도 안 믿는 눈치였고 그냥 제가 그냥 소설이나 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첫 번째 현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방문이 열린 적이 있었어요. 저가 이제 새벽에 부모님 두 분 다 출장을 나가시고 아무도 집에 없었을 때 제가 새벽에 새벽 1 시쯤에 제 방 안에 앉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갑자기 방문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르륵 열리더니 그래서 제가 '아 아빠가 왔나?' 해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아빠 왔어?"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만히 게임 다 끝날 때까지 하다가 밖으로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빠는 출장 중이었고 아빠한테 연락해 보니까 아빠는 이제 "아빠 내일 간다. 지금 아빠 회사에서 지금 자고 있어. 오늘은 집에 못 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엄마도 이제 출장 중이셔 가지고 그날 집에 안 오는 날이었는데 그게 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 범위에 너무 벗어나는 일 같은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 생각이 들면서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귀신 같은 거 전혀 믿지도 않았고 그런 거 한 번도 여태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귀신이라는 형태를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깐요. 그래서 '와 되게 이상하다. 그냥 이 집이 기울어져 있나 보다.' 약간 이 생각하면서 약간 좀 그렇게 웃으면서 생각하면서 넘겼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친구들이 "그냥 네가 헛것을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쯤 그러니까 제가 이사 오고 나서 1 년이 좀 지났을 때쯤에 윗집에서 이웃이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고 이제 제가 이웃이랑 같이 얽혀져 가지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은데 그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그 위층에 있는 이웃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제가 그때 고2 였거든요. 고2에서 아마 고1 그 끝자락이었을 건데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 가지고 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엄마가 엄청 화가 나셔 가지고 위층 바로 올라와서 "좀 조용히 좀 해 달라.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되게 자주 싸웠거든요. 그 윗집 그 부부가 계셨어요. 부부랑 노부부랑 그다음에 젊은 부부랑 그다음에 아들 이렇게 총 몇 명이지? 5명의 식구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랑 거의 맨날 썼어요. 막 애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뭐 막 소리 지르는 소리, 윽박 지르는 소리, 화장실에서 막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종종 싸웠는데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은 거의 쌍욕을 거의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저희 어머니도 되게 어디 가서 질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윗집에서 하다하다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내가 너희 집 칼 들고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너 딸 있지? 내가 걔 가만 안 둘까 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다 듣고 있었는데
아 이건 진짜 너무 심했다. 물론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세게 나간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윗집 진짜 문제가 장난 아니다 이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근데 뭐 어차피 몇 개월 뒤면은 저희 집은 이 집 빼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갈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대망의 아마 이거 말고도 종종 뭐 어떤 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 가지고 제가 이게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좀 사건이 좀 커졌어요. 제가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천장에서 그러니까 새벽 3 시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너무 무서워 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해서 시간을 확인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그 제 바로 옆에서 쾅 하는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눈을 떠 가지고 '뭐야? 뭐가 떨어진 거지? 또 위층에서 또 뭐 던졌나?' 이래 가지고 불을 켰는데 아니 그 천장에 붙어 있던 그 전장 아크릴 커버 혹시 아세요? 아크릴 커버가 제 바로 옆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아크릴 커버 이거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쉽게 떨어질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밀어서 끼워 넣는 그런 형식인데 그렇게 밀어서 끼워 넣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그렇게 막 쉽게 떨어지는 거 보고 저는 좀 살짝 좀 너무 무서워 가지고 그걸 바로 그대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찍어 가지고 그때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너네가 생각하기에 이게 그냥 바로 쉽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아크릴 덮개냐?' 이랬더니 친구들 모두가 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번에는 너 말을 믿어 주겠다.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건 주작 이거는 진짜 인정해 주겠다." 막 이러면서 그때 친구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 너무 무서워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자고 있는데 위에 천장 덮개가 떨어졌어." 하면서 무서워서 그렇게 달 엄크 엄크 엄크. 여보세요? 달. 전화가 가지고 아, 네. 혹시 남자친구? 아 네 맞습니다. 엄마네. 네, 바로 시작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시작할게요. 네. 조금만 천천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천천히.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위층에서 하도 쿵쿵거리니까 덮개가 밑으로 떨어졌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가 그 일 있고 나서 다음 날은 아니고 아크릴 덮개가 떨어지고 이제 그게 아크릴 덮개가 아무리 아크릴로 된 소재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얼굴에 맞으면은 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서 좀 화가 나셨나 봐요. 하도 위층에서 쿵쿵거리니까 '그게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일 있고 나서 위층 올라가서 또 싸웠어요. 저희 엄마랑 그 이웃이랑 싸웠어요. "아 당신네들 때문에 내 딸이 지금 다치게 생겼다. 다칠 뻔했다. 아크릴 덮개가 떨어지는 게 말이 되냐? 너네가 자꾸 쿵쿵거리니까 이게 아크릴 덮개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싸웠거든요. 그때 되게 경찰까지 부를 정도로 좀 심각하게 싸웠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도 역시 좀 심각하게 막 쌍욕 오가면서 막 이렇게 싸웠었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곧 있으면 이사 갈 거기도 하고 뭐 '별일 아니겠지. 뭐 곧 있으면 이사 가니까 이제 저 이웃도 이제 빠이빠이니까.' 왜냐면 저희가 다음으로 이사 가게 된 집이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층간소음 걱정 피해도 없고 그렇게 조금만 기다리면은 그런 피해 없는 주택에서 살 거니까 '괜찮지 않겠나.' 하면서 그냥 제가 기다렸는데 그렇게 엄청 크게 싸우고 다음 날에 아침에 고등학생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9시 등교가 아니라 좀 일찍 학교를 갔어야 했었어요. 한 새벽 6시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밖에 나와 가지고 등교를 하는데 가족 중에서 밖에 나와 보니까 칼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칼인데 식칼보다 조금 작은 칼이었거든요. 되게 날카로운 칼이 저희 집 그 문 쪽을 향하게 이렇게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봐도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 것 같잖아요. 딱 봐도 이게 윗집이 했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하필 그날이 이사 간 날 당일이었어요. 이사 간 날 당일 칼이 문 앞으로 놓여져 있는 걸 보고 '와 이 사람 뭐지? 이거 윗집에서 한 거 아닌가?' 하고 좀 섬뜩해 가지고 이걸 바로 부모님한테 말을 할까 하다가 그 칼을 그냥 저는 복도 쪽으로 치웠거든요. 복도 쪽으로 치워서 사람 안 보이는 곳에다가 그냥 치워 버렸어요.
왜냐면 또 부모님이 알면은 너무 큰 문제가 생길까 봐.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이사 준비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 칼을 복도 쪽으로 치워 놓고 저는 그냥 학교 갔다 와서 하교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집은 이미 이제 다 단독주택으로 짐 다 옮겨진 상태였고 그러고 나서 이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집에서 일어났던 현상보다는 이제 이웃집이랑 같이 얽혀져서 생각하면은 좀 약간 현실 소름이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제보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딕션이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말을 아, 네. 좀 빠르게 하시는데도 귀에 쏙쏙 들어오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썰을 해주셨는데. 아니, 남자친구는 뭐라고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하냐고. 이 새벽에? 아, 네, 전화 안 받고 뭐 하냐고. 아, 전화 안 받고. 네. 보통 이 시간에 좀 눈을 뜨고 있나 봐요. 아, 저희 둘 다 야행성이어가지고 그래요.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화성 쪽 얘기하신 건가요? 아,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지? 거기서 지금 화성의 냄새가 나는데, 지금도 화성인가요? 아, 네, 맞아요. 조심해야지. 이거 밤늦게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게. 아, 근데 제가 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괜찮아요. 아파트가 많고 상가들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항상 조심하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그 차 조심하고, 새벽에 그 술 취한 사람 조심하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집 어디예요, 지금? 아, 지금요? 지금 밖에요. 아니, 그 집에서 너무 멀어진 거 아니야? 아니요, 집 근처예요. 얼른 뛰어서 빨리 들어가요. 이제 지금 추우니까. 지금 위험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오늘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 또 썰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디스코드에다가 제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